한국인 특유의 심성과 몸짓, 최고의 전통 춤판, 힘차고 흥겨운 한국 남성춤의 진수, 중요 무형문화재 밀양백중놀이 예능 보유자 하용부, 몸의 시인으로 불리는 춤꾼으로 북춤, 양반춤, 영무까지 하용부의 뜨거운 숨가락은 흥겨운 춤가락이 되어 춤과 음악의 환상적인 조율을 빚어낸다. 전통예술의 박제화를 거부하는 대신 한국인의 문화 전통을 시대 흐름에 맞게 현대화, 대중화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하용부. 우리 시대 최고의 영남춤 예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하용부의 삶과 춤 이야기를 들어본다.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수많은 전통 예술 중에서 한국인의 심성과 몸짓을 가장 잘 표현한 춤, 바로 중요 무형문화재 밀양백중놀이입니다. 밀양백중놀이 예능 보유자 하용부는 전통 예술을 토대로 하면서도 항상 자유로운 도전과 시도로 한국 전통 예술과 연극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하용부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중요 무형문화재 68호인 밀양백중놀이 그 예능 보유자이신데 예. 밀양백중놀이 소개 좀 해주시죠. 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입니다. 예. 백중놀이라는 건 우리나라 절기 중에 여름에 있는 7월 백중날, 7월 15일. 예, 7월 15일 날을 전후한 용날을 택해 가지고 그 옛날에 그 머슴들이 그냥 하루 노는 날입니다. 머슴들이 노는 날인데 7월 보름 정도 되면 우리나라 그 논농사를 짓는 분들이 대부분 농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날입니다. 농사가 끝났다는 게 이상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심고 논매기를 하고 모가 어느 정도 성립이 된 이후에는 인력으로서 하는 일들은 우리가 이제 끝났다. 그 나머지 일들은 좀 더 농신에게 맡긴다. 그러니까 밀구 잡충이나 병충해가 없도록 해주고 덜지도 막아주고 하는 어떤 제를 지내는 날을 백중날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머슴들과 전체가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날입니다. 그날 지주들이 그 머슴들을 며칠 동안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다음 일을 하기 위한 기력을 북돋아주고 신명을 같이 일으켜주는 한 마을의 행사로 정해진 날이 백중놀이입니다. 그래서 밀양이 이제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다 그 놀이를. 예. 그러면 백중놀이가 예. 그 내용들이 주로 그 놀이로서는 어떤 놀이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모를 심는 것부터 해가지고 모심기 노래. 그 다음에 어사형이라고 논매기 소리. 그 농사 과정을 전부 다 재현하고, 그 다음에 농시는 게 제를 지내고, 그 다음에 춤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이로 성행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춤판도 춤이 세 종류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춤인가요? 이 양반춤, 양반춤, 범부춤, 오북춤 있는데 범부춤이라는 건 평범할 범자의 아비부자 남성들이 추는 춤을 범부춤이라고 하고 양반춤은 실제적인 양반들이 아니고 그날 그 머슴들이 양반의 흉내를 내 가지고 도포도 입고 갓도 쓰고 흉내를 내는 그 양반춤입니다. 그 북춤이 또 가장 신명나는 춤이라고 하던데. 경상도 춤 중에서는 저 호남 쪽에서는 장구, 그 영남은 북이라 그랬거든요. 북은 가슴을 울려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을 북돋아주는 소리다. 그리고 감정이라는 게 속에 있는 끌어오르는 신명을 더 활성화시켜준다. 그래서 북춤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고 밀양북춤도 좀 특이합니다. 그렇군요. 어떤 점에서 특이한가요? 그러니까 박자가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음악에서 나오는 느낌을 북소리에서 울려준다. 남성적인 춤이 돋보입니다. 하용부의 밀양북춤은 밀양백중놀이 중에서도 가장 신명나는 춤이다. 농사일이 한가한 시기를 틈타 머슴들이 흐벅지게 펼치는 노름판으로
오곡이 잘 되고 농사꾼들이 오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원하는 남성적인 춤이다. 대를 이었다 그러면 어느 대부터 이 춤을 추셨나요? 그러니까 제 정조부이신 하승옥 그 정조부님 네. 그리고 하보경 제 조부님 아주 그 유명하신 분이죠. 예. 하보경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 조부님이자 제 스승이신 아, 분이고 그러시군요. 그리고 제 부친이신 작곡하신 그 하병호의 3대가 했는데 아버님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 그렇군요. 일찍 돌아가시고 조부님이 이제 79년도 무형문화재 지정받으면서 그 무형문화재로서 이제 전국에 알려지게 된 어떤 동기가 되고 그 전에는 그 지역의 어떤 경상도 춤꾼으로서 굉장히 많이 알려지셨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조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제가 결국은 그 끝자락에 가고 싶어 하는 어떤 저희 목표나 제 춤꾼으로서 어떤 목표가 조부님 같은 춤을 언젠가 흉내를 한번 냈으면 좋겠다. 아, 그렇군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꾼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DNA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도 하셨다고. 예. 아, 저 같은 그 조부님의 심성이나 손짓이나 몸짓이나 그 분이 가지고 계신 숨결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꾼은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용부에게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춤이 된다는 전설의 카리스마를 가진 밀양북춤의 1인자 조부 하보경의 빼어난 기질이 녹아있다. 몸짓 하나하나가 신비한 하용부의 춤사위에 반한 이들은 그래서 그를 영원한 몸짓의 시인으로 부른다. 프랑스 파리에서 상상축제에도 초청받으셨다고. 예. 그건 언제 어떻게 해서 초청받으셨나요? 1997년도, 99년도, 2009년도 세 번을 제가 갔었거든요. 네. 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프랑스에 있는 아리안네 무니시킨이라는 태양극단 그 연출자분이 계십니다. 아직도 살아 계시는데 세계 최고의 극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쪽 초청으로 상상 축제에 제가 한번 참여를 했었고 2009년도에는 바스티유 그 오페라 극장에서 제가 영무라는 제 단독 공연으로 1시간 20분 동안 음악하는 친구들은 지금 원일 음악 감독하고 노르마치 김종우 씨하고 그 음악하는 식구들이 7명 같이 하면서 제 혼자 단독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작년에는 예. 가수 이 시대의 진정한 소리꾼이라는 장사익 씨하고 함께 예. 소리가 춤을 부른다라는 예. 그런 제목으로 미주 공연을 하셨다고 하던데. 캐나다하고 미국 공연을 작년에 그렇군요. 4월 달에 갔다 왔습니다. 네. 갔다 왔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아, 어땠어요? 뭐 해외에서는 교포들도 많이 있고 예. 또 현지인들도 많이 예. 호응이 있었나요? 그때는 장사희 선생님, 우리 춤꾼들 이정희, 김운태, 제 이렇게 같이 이래 다녔었는데 장사익 선생님이 야 동상 내하고 한번 어디 갈래? 여러분 둘이서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아, 그러셨구나. 그런 분으로서 작년 미국 갔었는데 굉장히 교포들이 이전에 네. 그 현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아, 그렇군요. 그래서 같이 소리하고 춤추고 뭐 너무나 반응이 좋았습니다. 듣는 춤 보는 소리 하영무의 그 영무. 영무를 예. 만드셨다고 하는데 예, 그 예. 영무라는 춤은 어떤 그러니까 춤인가요? 이제 차일진 법사님이 제 춤을 보더니만 이름을 지어줄게. 하 선생 춤은 즉흥이지만 영무라고 해라. 했는데 저는 이제 영무의 의미는 제 몸이 현재 지금의 하용부지만 조상대대로 쭉 내려와서 지금의 하용부가 있게 된 그 조상들의 고마움.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춤을 추게 된 이 마당에 오게까지 만들어주신 기획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또 고마움. 그리고 오신 관객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감사.
그 마음을 어떤 음악이든지 담아서 표현한 게 저희 하용부의 그 영무라 듣는 춤 보는 소리. 듣는 춤 보는 소리는 지어준 거는 또 진옥석 감독이 듣는 춤 보는 소리라 해서 지어줬고, 저는 그 영무라는 어떤 춤은 굉장히 즉흥적이거든요. 어떤 형식은 분명히 있는데 음악에 따라서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몸짓이 달라진다. 그래서 저는 영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춤꾼이면서 예, 예. 또 연극도 하셨어요? 제가 연극은 1988년도 그 윤택이라는 예.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연출가인가요? 연출가이고 극작가이고 시인인 윤택 씨를 그 당시에 만나가지고 지금의 하용부가 변화된 어떤 자아를 표현하게 된 어떤 계기가 윤택이라는 분을 만났기 때문에 하용부의 지금의 변화가 있지 않느냐. 보통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 꾼들끼리 만난 건데. 그런데 배움의 길은 끝이 없는 거거든요. 누구를 만났든지 내 자신의 어떤 깨달음이 있은 것 같으면 나는 그게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택 선생과 하용부의 만남은 너무나 하용부 인생에서 너무나 큰 변화를 줬다. 그럼 제가 이런 사람들을 사회에 나와서 못 만났으면 그냥 조부님의 제자로서 밀양 백중놀이의 전통 춤꾼으로서 남아 있었지 않을까. 전통 춤을 재해석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었을 거다. 그런데 다른 분야의 분들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하용부의 지금의 변화를 만들어줬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 연극을 통해서 예. 밀양 백중놀이의 몸짓이나 표현의 이론적 기초가 더 체계화됐다. 단단해지고 체계화됐다고 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춤을 추시는 분들은 제가 이래 만나 보니까 호흡이라든지 몸짓이 어디서 흘러나왔다든지 이 공부를 조금 덜, 이 논리적으로 좀 덜한 것 같아요. 연극 배우들은 이 자기가 이 딕션, 그러니까 소리가 나옴으로써 몸짓이 어떻게 해서 이 소리가 나올 수가 있고 이 변화된 모습을 갖다가 무대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까 하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이럴 때 몸짓을 이렇게 해보면 그 어떤 변화가 있을 거다 하는 연구를 했다고 할까요? 그 일단 그리페이 그 어떤 메소드가 하용부의 몸짓으로 인해서 더 발전되고 그 윤택 선생의 어떤 그 연극적인 요소에 굉장히 작용을 많이 했다. 이 둘이 관계는 정말 좋은 만남으로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서 공부한 게 제 나름대로 엄청스러운 저희 발전을 가져온 겁니다. 이윤택은 우리 고유의 리듬과 움직임을 찾으려고 구판을 기웃거리다 하용부의 춤을 만나게 되었다. 하용부의 춤은 삼박자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자유로웠다. 호흡만 가지고 어깨춤을 추는 표정과 몸짓에 그가 찾는 것이 모두 들어있었다. 이런 연극에서도 백상예술제 뭐 인기상도 받으셨다고 하던데요. 어떤 작품으로 받으셨어요? 지금은 이제 손수고의 어머니. 그 1996년도 제가 96년도 어머니라는 작품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그 나문희 선생님하고 김명곤 선생님이 김명곤 그 지금 전 장관 하신 김명곤 선생님 아리랑하고 인당 그리페하고 연출을 했어요. 윤택 씨 작품을 가지고 하면서 그 작품에서 제가 지금까지 올해까지 19년 정도를 제가 한 역할만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한 역할 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에서 돌이라는 역할. 지금은 손숙 선생님하고 같이 합니다. 손숙의 젊었을 때 남편, 손숙의 남편.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90년도부터 계속 해왔던 작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강부자의 오구. 그 지금도 공연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보다 더 오래된 작품이 윤택작 연출이었던 오구. 지금 강부자의 오구로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작품에서 석출력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그 두 작품은 제 레파토리입니다. 밀양에 또 연극촌을 만들어서
촌장을 하고 계신다는 소리. 제가 1988년도 연희당 그리페라는 윤택 사단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네. 1998년도 어머니를 손수의 어머니를 통해서 야 어디 폐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연희당 그리페는 어디 전국적으로 이래 하는데 그때는 뭐 열악하잖아요. 작품도 만들어야 되고 제작해야 되고 무대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당시 밀양 시장님이 그러면 연희당 그룹 우리 밀양에 유치를 할게 해서 1999년도 밀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게 되는 동기가 손숙 선생님이 고향이 밀양이시거든요. 제가 고향이 밀양이고 또 윤택 선생이 옛날에 자기가 1970년대 밀양 한전에 근무를 했어요. 그런 인연이 있어갖고 밀양 가자 해가서 1999년도 밀양 연극촌을 만들게 되고 2001년도부터 밀양 연극촌에 배우들이 한 80명 정도 내려가 있었어요. 지금도 한 80명의 배우들이 밀양 연극촌에 있습니다. 2001년도 우리 지역에서 야 축제를 하나 만들자 해서 만드는 게 원래로 15회째 이루어지는 밀양 여름 공연 예술 축제라는 연극 축제가 만들어져요. 지금은 원래도 7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저희들이 제 15회 밀양 여름 공연 예술 축제를 하거든요. 지금 관객들이 한 5만에서 6만 정도가 그 시기에 연극 밀양에 오셔서 연극을 즐깁니다. 한 40편 정도의 그 작품을 그 매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굉장한 어떤 한국 대표 연극 대표적인 축제로서 좀 이제 만들어 놓은 게 밀양 여름 공연 예술 축제. 그렇군요. 전통예술의 경우에는 국가적 지원이 없으면 상당히 이제 보존 발전시키기가 어려운데 지금 전통예술이 자생력을 가지려면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관객이 없다, 뭐 젊은 세대들이 안 한다 하는 건 뭡니까? 젊은 세대들하고 그 시대의 공감대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저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지금의 시대의 사람들은 호흡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전통은 호흡이 굉장히 묵직하고 그게 전통이거든요. 그렇죠. 이 전통을 지금의 호흡에 따라가기 전에 이 전통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통하는 사람은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안 온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저희들 잘못이거든요. 옛날보다 요즘 사물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굉장히 많습니다. 콜라보레이션도 하고 전통을 재해석하기도 하고 퓨전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우리 전통이 어떻게 수용하느냐,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저는 걱정 안 합니다. 그렇군요.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인가요? 거기서도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하는데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춤에 대해서 말고 또 어떤 얘기들을 해주시나요? 너가 깨달아라. 그러나 보고 느끼라. 남의 걸 많이 봐라. 남에게 안 보이면 내게 어떻게 표현할 줄 모른다. 그렇죠. 그래서 남의 걸 굉장히 많이 보고 내 고집을 버려라. 예술가들이 자기 고집이 있어야 된다는 그거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내 고집이 있는 거지. 그 배울 때는 모든 걸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또 하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전통은 형식이 없다. 우리가 왜 류락을 합니까? 누구누구 류락을 하잖아요. 우리는 무형문화재잖아요. 어떤 순서가 있는 대로 하는 거는 유행이 할 수 있다. 우리는 무형이다. 그래서 서구적으로 제가 2001년도 피나바우시라는 독일의 무용가를 제가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이 하용부 춤꾼이라서 만난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 서구식의 어떤 형식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론적입니다.
그 뭡니까? 서구적인 감정이 뭡니까? 공연 보고 브라보, 엑셀런트.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박수는 우리 한국 사람들 대부분 외국인들이 공연하러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앵콜 박수로 칠 줄 모른다. 당연히 앵콜 박수 못 치죠. 한국 사람들의 감정은 와 죽인다 오늘 공연 와 눈물 나더라. 그래서 표현 다 했어요. 표현 다 했는데 뭐 박수 계속 치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그 감정이 폭발적입니다. 그 폭발적인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그 형식이 있어서 그 감정을 표현시키는 건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슴과 가슴이 만나는 시점이 우리 동양적인 감정이면서 한국적인 예술의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우리가 공부를 한 번 더 해보는 게 좋지 않는가. 애들한테도 항상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기적으로 하려 들지 말라. 신명이 뿜어져 나온다면 관객은 저절로 그것을 즐긴다는 원칙을 가진 하용부의 춤은 객석과 철저히 맞물려져 있다. 하용부에게 무대는 더 이상 서양식의 빈 공간이 아니라 객석의 연장이다. 그럼 해외 공연 갔을 때 그 학생들한테 가르치던 그것을 몸짓으로 보여주셨을 텐데 해외 관객들의 반응 어떻던가요? 아, 굉장하죠. 거기도 이런 걸 느끼고 있나요? 그분들은 그 내가 아까 좀 전에 그 피나바우시라는 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성과 그게 야 하용부한테 있네. 아, 그렇군요. 자기네들이 스승한테 배웠던 그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게 그 하용부한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친구가 되고 감정이 소통이 되는 겁니다.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이 하나 아또 이 팔 하나 올리는 게 1년 돼도 못 배웁니다. 아무리 이 감정이 안 나와요. 하나 하는 건 나오는데 여기서 여기 이 공간의 감정을 표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용부가 외국 나가서 워크숍을 하든지 하면 하는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 아마 제가 논리적이고 이론적이었으면 아마 그분들이 저를 안 찾았을 겁니다. 오히려 이론적이지 않고 그렇죠. 그냥 즉흥이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뭐 외국 분들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연극도 하시고 예, 또 춤꾼으로서 영무라는 춤도 예. 또 개발하시고 하셨는데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저는 평생 그냥 제가 추는 춤을 더 즐겁게 출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군요. 이 표정이나 이 몸짓을 보고 같이 즐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목표라기보다는 우리 세대들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뭔가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뭐 하고 싶은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즐겁고 이 정도 같으면 사람들이 조금 알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제가 춤을 추면서 최고의 그 무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1984년도 우리나라 그 당시 대통령이 일본으로 순방하면서 밀양 백중놀이가 초청을 돼가지고 일본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 야외 공연이었는데 일본 그 동경인 히비야 공원에서 했는데 그때는 아마 아직까지도 제가 조부님 뒤에서 뒷북일에 북치고 이래 있었는데 그때는 백중놀이 전체가 공연을 갔는데 갑자기 그 어르신들하고 전부 다 놀이꾼들이 야 용부야 오늘 범부춤 할아버지하고 같이 추봐라. 그게 첫 제가 무대이자 조부님하고 같이 췄던 무대가 있었거든요. 그것보다 더 나은 그 긴장하면서도 내가 과연 할까 안 할까 하는 그 긴장감에서 조부님하고 같이 춤추었던 게 그게 최고의 무대였지 않을까. 그렇군요.
이 전통 예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 또 어떤 분은 이 전통 예술에 매진하고는 있지만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길은 끝이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자기 만족이 문화에 우리 예술 계통에 하시는 분들이 뭐 한번 하고 난데 내 정말 요번에 잘했다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길은 끝이 없습니다. 오직 그냥 갈 뿐이거든요. 평가는 누가 하냐? 후세대가 평가합니다. 자기한테 만족하지 말고 자기가 신명 있게 모든 일을 해 나갔을 때 우리는 자기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그 고통과 인내가 오히려 더 성화돼서 즐거움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냥 갑시다. 오늘 성공 스토리 만남은 중요 무형문화재 밀양백중놀이의 예능 보유자이며 밀양연극촌의 촌장인 하용부 선생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춤꾼이자 예술인, 밀양백중놀이 예능 보유자로, 연희단 거리패 배우로, 또 밀양연극촌 촌장으로 자연스러움에 몸을 맡기며 살아가는 하용부. 그가 보여주는 고유의 리듬과 몸짓은 많은 이들을 감동시킵니다. 그 감동은 정교한 형식보다는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하용부의 춤사위에서 기인한 것일 겁니다. 오래전 노고에 지친 일꾼들을 위로했던 밀양백중놀이의 춤사위가 이제는 세계인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즐겁게 해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신명의 전통 공연 예술로 탄탄히 서기를 기대합니다.